2024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옥부는 벌써 눈을 떴어요. 72살의 나이였지만 4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지요. 남편이 곁에 있을 때도,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가운을 걸쳤어요. 복도를 지나며 아들 부부 방문을 살짝 보았지요. 여전히 고요했어요. 막내 아들 민수는 보통 8시에, 며느리 지영이는 7시쯤 일어나곤 했거든요. 옥분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한 새벽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을 이어가는 이웃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요. 모두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국 끓이는 냄새가 조용히 집안에 번졌어요. 예전에는 이 냄새만 맡아도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곤 했지요. 오늘은 무슨 국이야?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민수 부부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우곤 했지요. 그래도 옥부는 습관처럼 오늘도 세 사람분 아침을 준비했어요.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소리는 낮게 줄였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 부부를 깨울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이야기, 주식 시장 소식, 해외여행 증가세. 모두 옥분과는 먼 세상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7시가 되자 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커피 있어요? 아침 인사 대신 던진 첫마디였어요. 지영은 옥분이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을 지나쳐 인스턴트 커피를 타기 시작했지요. 아침 준비해놨는데 조금이라도 먹지 않을래? 저희는 간단하게 먹을게요. 민수 오빠도 바쁘거든요. 지영은 커피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민수도 똑같이 나왔다가 커피만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지요. 옥부는 혼자 아침상 앞에 앉았어요. 3사람분 중 2사람분은 그대로 남았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 자신이 며칠에 걸쳐 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또 처가에서 온 택배였어요. 지영 어머니가 보낸 건강식품과 반찬들이었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도착하곤 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챙겨 보내셨네요. 지영이 환한 얼굴로 택배를 열었어요. 민수도 나와서 함께 들여다봤지요. 장모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민수가 옥분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진담 같기도 했어요. 옥분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아들들에게 이것저것 챙겨 보내곤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요. 점심 무렵, 지영의 친정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지요. 지영아, 유럽 여행 가서 먹으라고 김치랑 고추장 싸왔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옥분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톤이었지요. 처가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도 드시고 저녁까지 함께 하셨어요. 지영이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옥분이 늘 준비하던 것보다 훨씬 푸짐한 상차림이었지요. 우리 사위가 참 효자예요. 이렇게 좋은 여행까지 보내준다니. 별 말씀을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가족들이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민수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옥분은 부엌에서 차분히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지요. 저녁을 마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처가 식구들이랑 함께요. 어디로 가는데? 유럽으로 6박 7일 다녀올 거예요. 장인어른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모셔본 적이 없어서요. 옥분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돈댁 모시고 가는 거니?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좋겠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장인어른 건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약간 날이 섰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좀 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집도 봐 주셔야 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꼭 함께 가요. 게다가 여행 일정이 빡빡해서 오래 걸으셔야 하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옥분의 가슴속에 뭔가 콕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요. 그래,
알았어. 나도 사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멀리는 못 갈 것 같았어. 그날 밤 옥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모두 가족들과 포근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지요. 옥부는 거실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간 펜으로 여행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지요. 문득 그 바로 다음 주가 자신의 72번째 생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년에는 민수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다 줬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여행 때문에 아마 잊히겠지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생일이 뭐 그리 대수겠어.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옥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6개월 전에 받은 것이었지요.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의심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12년 정도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는 옥부는 진단서를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내가 정말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지요. 남편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깨고 나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의 진지한 표정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옥부는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아침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옥분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옥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지난 7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17년 가을이었어요. 심장마비였지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오늘 날씨 좋네 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였어요. 큰아들 민철이는 독일에서, 둘째 민호는 부산에서 올라왔지요. 막내 민수만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막내랑 같이 살면 되지 뭐. 우리는 멀잖아. 민호가 대답했지요. 그때 민수와 지영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어요. 저희가 모셔야죠. 민수가 말했어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옥부는 그때 고마웠어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기엔 너무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민수 부부가 작은 원룸에서 옥분의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34평 아파트였지요. 방도 3개나 있었고 거실도 넓었어요.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지영도 친절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과일도 깎아주곤 했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째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영이 친정 어머니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정에 다녀왔지요.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지영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어머니는 옥분보다 1살 어렸고 건강해 보였어요. 옥분이 혈압약을 먹을 때 처가 어머니는 등산을 다니셨거든요. 명절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가 처가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그래야지. 큰아들이랑 둘째랑 같이 보낼게. 옥부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명절은 계속 처가에서 보냈어요. 매년 같은 이유였지요. 옥부는 큰아들, 둘째 아들과 명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큰아들은 독일에서 못 오게 되었고 둘째도 사업이 바빠져서 올라오지 못했어요. 결국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년에는 꼭 같이 보낼게요. 민수가 전화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였지요. 주말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정에 다녀올게요. 같이 가실래요? 지영이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옥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어요. 정말로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옥분이 대답하면 지영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민수 부부는 처가로 향했어요. 저녁까지 먹고 오곤 했지요. 돌아올 때면 손에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장모님이 또 이것저것 싸주셨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냉장고에는 처가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옥분이 해놓은 반찬들은 며칠씩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보다 우리 엄마 손맛이 더 익숙해서요. 어느 날 지영이 무심코 한 말이었어요. 아기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옥분의 가슴에는 작은 가시가 박혔어요. 생일도 잊혀져 갔어요. 처음 몇 년은 민수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어요. 하지만 점점 간소해졌어요. 작년에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지요. 반면 지영의 생일에는 민수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케이크는 물론이고 선물도 미리 고민해서 샀지요. 처가 부모님 생신에는 식당을 예약해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죠. 민수가 말했어요. 옥분도 살아있었지만 그 말에는 옥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병원 갈 때도 혼자였어요.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민수가 미안한 듯 물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옥분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른 노인들을 봤어요. 모두 자식들과 함께 왔더군요. 손을 잡아주고 의사 설명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바빠서요. 옥분이 대답했어요. 간호사의 눈빛에 연민이 스쳤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6개월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혼자였어요.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텐데요. 앞으로 관리 계획도 세워야 하고.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옥분이 약속했지만 결국 혼자 다녀왔어요. 민수에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웃고 떠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빠, 우리 아빠가 오늘 또 연락하셨어. 뭐라고 하시던데?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시대. 걱정이야.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처가 얘기였어요. 옥분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가끔 옥분이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나도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 그러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질문도 관심도 없었어요. 반면 처가 어머니가 감기만 걸려도 난리였어요. 엄마가 감기 걸리셨대. 내일 병원 모시고 가야겠어. 민수가 바로 휴가를 냈어요. 옥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조용히 상처받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삼켰어요.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5년간 민수 부부는 해외여행을 3번 갔어요. 모두 처가 식구들과 함께였지요. 일본, 동남아, 그리고 이번 유럽. 한 번도 옥분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비행기 타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장시간 이동이 부담되실까 봐요.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옥분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형편이 어려워서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거든요. 나도 비행기 타고 싶은데. 나도 예쁜 풍경 보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옥분은 점점 투명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함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공간에 있을 뿐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을 먹어도, 주말을 보내도 혼자였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가끔 옥분은 거울을 봤어요. 나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이번 유럽 여행 소식이었어요. 처가 식구 4명, 6박 7일, 수백만 원의 비용. 자신은 빠져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제외되어 있었어요. 오래 걸으시기 힘드시잖아요. 지영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옥분은 아직 걸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시장도 다녀왔어요. 계단도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옥분은 이미 힘든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불편한 사람, 배려해야 하는 사람, 같이 가면 힘든 사람. 옥분은 그날 밤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있었어요.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지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옥분아,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들렸어요. 옥분은 치매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12년 후면 기억을 잃을지도 몰라. 정신이 온전할 때 뭔가 해야 해. 이 아이들이 깨닫게 해야 해.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 부부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행비 좀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을까? 걱정 마. 우리 아버지가 조금 보태주신다고 하셨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엄마는 워낙 독립적이시잖아.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야. 독립적. 그 단어가 옥분의 귓가에 박혔어요. 독립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였을 뿐이었어요. 옥분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자신이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만든 것도 있었어요. 처가에서 온 반찬들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말이에요. 옥분은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변해야 해? 뭔가 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화냈어요. 마치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옥분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7년간의 서운함이 드디어 행동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사흘 앞둔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옥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지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사 온 지 20년. 남편 없이 산 지 7년? 하지만 이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내 집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옥분은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둔 것이었지요. 분명히 옥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 이름이야. 내 집이야.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었어요. 그날 오전, 옥분은 외출을 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지영이 물었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옥분은 대답을 흐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간 곳은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지요. 오늘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옥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옥분이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이 아파트 단지시네요. 요즘 인기가 많아요.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34평이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중개사가 보여준 금액을 보고 옥분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올랐어요? 네. 이 동네가 개발 계획도 있고 교통도 편해져서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혹시 급하게 팔면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가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개사가 다른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충분히 큰 금액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옥분이 일어서려고 하자 중개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이 동네 아파트는 금방 나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 같은 게 생겼어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날 저녁, 민수 부부는 여행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캐리어가 거실에 펼쳐져 있었어요. 새 옷들, 여행 용품들이 차곡차곡 쌓였지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외로우시면 동네 경로당이라도 가보세요. 지영이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건강에 좋을 텐데요. 지영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혹시 급한 일 생기면 큰형이나 둘째 형한테 연락하세요. 민수가 냉장고에 형들 연락처를 붙여놓으며 말했어요. 알았어. 옥분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옥분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모레면 민수 부부가 떠나요. 그리고 자신은 일주일간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안 돼. 치매 진단서가 다시 떠올랐어요. 12년 후면 기억을 잃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했어요. 새벽 3시, 옥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옥부는 결심했어요. 여행 전날인 목요일, 옥부는 하루 종일 민수 부부를 관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바빴어요. 회사 일로 전화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지영은 친정 어머니와 계속 통화했어요. 엄마,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네, 준비 다 했어요. 옥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몰라. 그 생각이 슬프면서도 확신을 주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실 수 있으시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나 혼자 잘 살아.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너희나 조심히 다녀와. 저희 진짜 가도 괜찮으시죠? 지영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괜찮아. 걱정 말고 가. 옥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돌아올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그날 밤, 옥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 모두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썼어요. 민수와 지영에게 남길 편지였지요. 하지만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새벽 2시, 옥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잠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곧 단단해졌어요. 해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금요일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민수 부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벌써 깨어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 조용히 나갈게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옥부는 이미 부엌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시간 없어요. 공항에서 먹을게요. 민수가 캐리어를 끌며 말했어요. 옥부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정말 조심히 다녀와라. 네, 어머니, 연락 자주 드릴게요. 지영이 포옹하듯 안았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엄마, 혹시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민수도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택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부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옥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잘 다녀와요. 옥분이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옥분은 창문으로 가서 내려다봤어요. 택시에 짐을 싣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곧 택시가 출발했어요. 작은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옥분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30분. 부동산은 9시에 문을 열어요. 4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해요. 옥분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5시, 6시, 7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8시가 되자 옥분은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한 가방을 들었어요. 8시 50분. 옥분은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부동산 쪽으로 걸었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9시 정각, 부동산 문이 열렸어요. 옥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제 만났던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결정했어요.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네. 아, 정말이요? 집을 팔고 싶어요. 금매로요. 일주일 안에요. 중개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해요. 가족분들은 아시고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픈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오픈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매물 사진 찍으러 함께 가시겠어요? 네. 가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중개사가 방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깔끔하시네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언제부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오후부터 가능해요.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문에 들어올 거예요. 중개사가 떠나고 오픈은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정말 했구나. 실감이 났어요. 오후 2시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벌써 새 팀이 보러 오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중개사의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언제든 괜찮아요. 첫 번째 구매자는 30대 부부였어요. 오후 3시에 왔지요. 정말 금매 맞나요?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두 번째는 40대 가족이었어요.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학교도 가까워서 좋네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빠를수록 좋아요. 세 번째는 혼자 사는 50대 남자였어요. 현금으로 바로 결제 가능해요. 내일이라도요. 그의 말에 오픈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녁 6시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대박이에요. 벌써 8팀이나 관심 보이고 있어요. 내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분도 3분이나 돼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전화를 끊고 오픈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집이 팔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오픈은 혼잣말을 했어요.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 오픈은 현금 매수자 박진수 씨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말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박진수 씨가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열쇠 넘겨드릴게요. 오픈도 악수에 응했어요. 그 순간 20년을 살았던 집이 정말로 남의 집이 되는구나 실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오픈은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민수도 저렇게 뛰어놀았었는데 문득 어린 민수가 생각났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 모실 거야. 하던 그 아이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철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는데요. 별일 없어. 그냥 집 정리 좀 했어. 집을 팔았다는데 그게 정리예요? 민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너도 화났니? 아니요.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오픈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한 달 전에 엄마가 부동산 가신 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동네 아주머니가 민호한테 전화하셨거든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철의 말을 듣고 오픈은 더 놀랐어요. 무슨 준비? 엄마 혼자 사실 집이요. 이미 원룸 하나 계약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언제? 3주 전에요. 엄마가 언젠가는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픈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혼자 결심하고 혼자 실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니? 말했으면 엄마가 실행하셨을까요? 혼자 결심하고 실행하셔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민수는? 민수만 몰랐어요. 얘가 꼭 겪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편 파리에펠탑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있던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네 이웃 김주머니였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너희 엄마가 집을 팔았어. 네.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어제부터 사람들이 집 보러 오더니 오늘 계약했대.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지영아,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지영이 전화를 걸었지만 옥부는 받지 않았어요. 큰형에게 전화했어요. 형,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데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형도 알고 있었어. 응. 왜 말 안 했어? 너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까.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지영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처가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 장인어른, 큰일 났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그날 저녁, 처가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호텔 방에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어떻게 여행 와 있는데 집이 없어질 수가 있어? 처가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지영이 시집 온 지 7년인데 이게 무슨 꼴이야? 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장 돌아가야겠어. 민수가 말했어요. 여행은 죄송하지만 먼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유럽 여행은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민수 부부만 급히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처가 식구들은 남아서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침묵만 흘렀어요. 오빠, 어떻게 하지? 지영이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지. 일요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캐리어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였어요. 옥분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있어. 지금 가도 돼요? 오렴. 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새벽 3시, 민수 부부가 현관문 앞에 섰어요. 암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옥분이 서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울부짖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앉아라. 옥분이 거실로 안내했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미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집 비워야 해.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각자 알아서 해. 이제 다 큰 어른들이잖아. 처가에 가라는 말씀이세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7년 동안 거기만 드나들었는데 이제 눌러 살아봐. 옥분의 말에 지영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요? 못된 건 아니야. 그냥 나를 잊었을 뿐이지. 엄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년이야. 7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명절도 혼자, 생일도 혼자, 병원도 혼자. 너희는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때 옥분이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나 치매야.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매 초기. 12년 후면 기억을 잃기 시작할 거래. 그럼 집을 파실 때도 응.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서둘렀어. 정신이 온전할 때 너를 깨우치고 싶었거든.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극단적으로 보였던 어머니의 행동이 사실은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 민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가에 얹혀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환영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수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집 구할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보증금도 부족했고 처가 눈치도 보였어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천, 월세 50만 원. 결혼 후 처음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지영아, 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빠, 나도 잘 모르는데 둘 다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옥분이나 처가에서 해결했었거든요. 라면도 자주 태웠어요. 빨래도 색깔이 섞여서 속옷이 핑크색이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7년간 혼자 다 하셨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매일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처음으로 미역국 끓여봤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빨래하다가 옷 색깔 빠져서 다 망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옥분이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짧게 답이 왔어요. 물 2컵, 다시마 1장, 끓으면 된장 1숟가락, 색깔 옷 따로 빨아, 찬물에. 민수는 그 짧은 답장이 너무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 지영은 반찬을 만들어 옥분의 원룸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반찬 잘 받았어. 간이 좀 짜긴 하지만 먹을 만해. 고마워. 옥분의 문자에 민수는 울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답장하셨어. 정말, 뭐래? 먹을 만하대. 다행이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민수 부부는 옥분의 원룸 옆 호수로 이사를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오늘 저녁은 저희랑 같이 드세요. 그래.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랑 병원 가실래요? 무슨 병원? 치매 전문 병원이요. 제대로 검사받고 관리 계획 세워야죠.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옆에 있었어요. 의사 설명도 함께 들었어요.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민수가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잘할게요. 진짜 아들 노릇할게요. 고맙다.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민수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 어머니 집으로 가서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그래. 가자. 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천천히, 옥분의 보폭에 맞춰서요. 엄마, 저 나무 봐요. 단풍이 예쁘네요. 그러네. 올해는 유난히 곱다. 소소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어요. 지영이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여전히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있나요? 응. 맛있어? 많이 늘었네. 정말요? 다행이다. 지영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엄마, 이 영화 재미있대요. 같이 볼까요? 그래. 가자.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옥분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명절도 달라졌어요. 올해 추석은 우리 셋이서 보낼까요? 처가는 장인어른께 양해 구했어요. 올해는 엄마랑 보내야죠. 민수의 말에 옥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민수야. 죄송해요. 엄마. 이제야. 명절상을 차리는 동안 세 사람은 함께 부엌에 있었어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시금치는 참기름 넣고 살짝만 무쳐. 아, 그렇구나. 배워둘게요. 지영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민수야. 너는 좀 붙여봐.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해봐. 어렵지 않아. 민수도 서툴게 전을 붙였어요.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옥분은 웃으며 지켜봤어요. 잘하네. 첫 번째 치고는. 정말요? 다행이다. 그렇게 함께 준비한 명절상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갈까요? 제주도? 네. 엄마랑 저희랑 3박 4일로요. 옥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네. 엄마가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가고 싶어? 정말 가도 돼? 당연하죠. 저희가 모시는 거예요. 지영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예쁜 곳 많이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옥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주도 여행은 11월 초였어요. 공항에서 처음 비행기를 타는 옥분은 긴장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조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와, 구름 위로 올라가네. 옥분이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어요. 성산일출봉을 보고 섭지코지를 걸었어요. 옥분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요. 엄마, 힘드시면 쉬어가요. 괜찮아. 조금 더 걸을 수 있어. 흑돼지 고기도 먹고 감귤도 땄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달아요. 그러네. 맛있다. 함께 웃고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거 오랜만이에요. 나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세요? 고마워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깨우쳐 주셔서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1년 전에 집 파셨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계속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너희가 변해줘서 내가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옥분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치매 증상도 크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대로 잘 관리하시면 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매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 산책, 저녁 식사, 주말 나들이, 일상이 됐어요.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너희랑 있는 게 좋아. 저희도요. 어느 봄날, 옥분의 생일이었어요. 민수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큰아들 민철이도 독일에서 영상통화로 참여했어요. 둘째 민호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촛불을 끄며 옥분은 소원을 빌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 가기를. 케이크를 먹으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1년 전에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응. 집 하신 거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도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나도 잘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극단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극약 처방이 필요했어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친정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소홀했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 너희가 변한 게 중요하지. 옥분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큰아들은 화면 속에서, 둘째는 옆에서, 막내는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이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이요.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가고 옥분은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여보, 잘했죠? 하늘의 남편에게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옥분아. 옥분은 조용히 웃었어요. 1년 전에 그 결단이 옳았어요. 집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기적은 스스로 만드는 거구나. 옥분은 혼잣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옥분은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아침이면 민수가 또 찾아올 거예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웃으며 문을 열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옥분은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창밖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내일을 비추며. 1년 후, 민수는 회사에서 모범 가족인 상을 받았어요.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직원이라는 이유였어요. 지영은 요리 자격증을 땄어요. 옥분에게 배운 레시피로 작은 쿠킹 클래스도 열었어요. 옥분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치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사랑의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어요. 엄마, 저기 봐요. 벚꽃 피었어요. 예쁘네. 내년에도 함께 볼까요? 그래. 함께 보자.
옥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게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요.